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낭 조타낭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소개시켜 드리는 건 아니고 좀 정확한 정보를 하나 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뭐냐면 베트남 여행을 오시거나 아니면 베트남에서 뭔가를 이제 해보고 싶어서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비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사업을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사업자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세요.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그쪽에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요번에 도움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도 이제 썸네일 가게를 오픈하면서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베트남에서는 비자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좀 안전한지, 그리고 법인이나 사업자를 어떻게 내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야지 외국에서 생활하시고 외국에서 사업하실 때 문제가 되지 않을지를 제가 좀 전문가분을 모셔서 정확한 좀 방법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오늘은 제가 좀 진짜 어렵게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네, 저도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제가 모신 게 뭐냐면 네. 진짜 제 주변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네. 여행은 뭐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여행은 오시는데 좀 편안하게 오실 수 있지만, 네. 여행 왔다가 네. 야, 베트남 살기 너무 좋다. 근데 여기서 살려면 뭐가 필요하니? 비자가 필요할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여기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한국은 아시다시피 요새 경기가 진짜 어렵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는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그래도 기회가 좀 많을 것 같다. 네. 근데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네. 여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네.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예. 오늘 조금 귀한 걸음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일단 네. 베트남에 올라오면 제일 중요한 게 비자잖아요. 네. 비자에도 종류가 있나요? 그러니까 종류는 되게 다양한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는 관광 비자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사업용 상용 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족 방문용 이런 가족 방문 비자가 있다.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여행 오시는 분들은 관광 비자를 주로 받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상용 비자를 받고 노동 와서 거주증을 받는 그런 식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뭔가를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장기 거주도 세 가지로 보면 돼요. 장기 거주는 일단 가족 비자가 있어요. 근데 가족 가족 비자는 결혼하신 분들, 한배 가정 분들, 베트남 분들하고 결혼하신 네,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취업을 하신 네, 분들. 베트남 회사일 수도 있고요. 한국 회사의 베트남 지사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법인에 취업을 하셔서 노동 비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2년까지 가능합니다. 또 그게 두 가지가 있고. 네, 그리고 직접 내가 투자를 해서 투자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투 법인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투자 법인을 받을 수 있고, 그거는 투자금이랑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비자의 기간은. 그래서 투자 비자는 1년부터 길게는 5년까지도 나와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뭘까요? 제일 실제로 많이 하는 건 노동 비자죠. 노동 비자. 왜냐면은 법인 하나에서 여러 명의 이제 고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베트남 회사에서 일을 하고 2년짜리 노동 비자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제 직계 가족, 제 와이프, 자녀들은 똑같이 2년짜리 거주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가족 비자의 한 종류예요. 그러면 한 명만 취업을 하면은 네. 나머지 분들은 가족 비자를 가족 받아서 네. 여기서 지낼 수는 있다. 네, 맞습니다. 대신 너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일은 불법이고.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동화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하게 잘 하셔야 되는 게, 누군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비자를 받아서 내가 직계 가족이라서 비자를 받아서 지내시는데, 여기서 그거를 받았다고 딴 데서 일을 하셔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되시더라고요. 많이 생겨요. 이 문제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네. 가족 비자는 일단은 네. 결혼하는 거고, 네. 이거는 취업하는 거고. 네. 근데 이 두 개가 사실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내가 여자를 못 만났어. 네. 그럼 결혼 못 하는 거고. 네. 어디서 사람을 구하는지 몰라서 그렇죠. 회사가 취업을 없을 수 있죠. 못했어. 네.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는 게 네. 투자 비자, 외투 네, 법인인데, 맞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있나요? 비자를 받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최소 5억 동 이상 개인 투자금을 해야 넣어야 돼요. 5억 동. 예. 5억 동이면 여러분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2,700만 원 정도 네, 되겠죠. 그 정도 되겠죠. 2,700만 원 정도. 네. 그거를 내가 어디다 투자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업종은? 업종에 제한이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보호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행 업종 안 됩니다. 여행업은 못 하고. 네, 여행사, 뭐 여행 대리점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스파, 마사지, 최근에 이발소도 됐었는데 최근에 막혔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베트남에서 보호하는 업종들이 많아서 그런 규정은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시마다도 달라요. 이거 진짜 잘 알고 오셔야겠네요. 내가 네. 야 나는 여기 살아보니까 마사지를 너무 좋아해. 나 마사지 차릴 거야. 네. 그냥 돈만 있다고 차릴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고 잘못 투자했다가 네. 잘못되는 분들도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요 반드시 베트남 사람이랑 동업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사실 중요한 건 믿음의 문제죠. 진짜 제일 어려운 거죠, 네, 이게. 그렇죠. 이 친구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일을 하면서도요, 그거 소개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믿을 그쵸, 수 그쵸. 있나?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법률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일말의 오해 여지나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질 수 없기 그쵸, 때문에 그쵸. 저희는 원래 정상적인 컨설팅 업체는 그것까지는 못 해드려요. 왜냐면 그거를 처음에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서 네. 소개시켜줬는데 네. 이게 뒤에 가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 전가를 또 네.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사람의 이름 모르는 거기 그쵸, 그쵸. 때문에. 사실 네. 우리 알잖아요. 여기 네. 몇 군데 네. 한국 분들 그렇게 조금 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이런 거 안 당하시려면 네. 일단은 진짜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맞아요. 베트남이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도 살아보니까 기회의 땅은 맞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낸다는 게 사실은 이제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힘들다는 거를 저희도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메리트는 있다. 엄청난 메리트가 엄청난 있죠. 메리트도 있고 네. 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많긴 하다. 그죠? 근데 그거에 또 상응하는 위험 요소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죠. 그럼 가능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게 식당, 식당. 이런 거요. 그리고 호텔도 외투가 돼요. 아, 숙박업도. 호텔에서. 네, 이런 것도 외투가 되는데 물론 그거 관련해서 부가가들이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고. 네, 식당 그리고 되고 호텔 되고. 뭐 소매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뭐 판매하는 네. 가게 같은 네. 거. 네. 그리고 생산업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우리나라 기업도 여기서 공장 설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무역, 다 가능하세요. 가능한 업종들을 한다는 조건 하에 네. 예. 외투법인을 주로 생각하고 오실 거예요. 예. 외투법인을 할 때 네. 노동허가증을 어떻게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외투법인으로 가면요. 네. 투자자는 당연히 투자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예를 들어 식당을 한다고 할게요. PO가 베트남 사람들 외국인을 보통 2대1에서 3대1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 사람 한 명 고용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친구들을 2명에서 3명 정도를 정도. 네. 써주는 조건으로 네. 근데 처음 2명까지는 그래도 무난히 나와요. 3명까지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베트남 직원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 베트남 직원의 기준은 고용보험이에요. 사회보장보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4대 보험 있잖아요. 여기는 사회보장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거를 들어가 있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 직원 정규직 10명이에요. 그럼 한국인 노동하도 3명, 4명 나와요. 결국 그거네요. 네. 자, 우리는 한국 식당이에요. 네. 한국 사람을 상대해야 되니 네. 한국 사람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베트남 친구들을 이 정도 고용을 해야지 이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형태다. 네. 이거 모르고 오시는 분들 많을걸요? 네. 그냥 막연하게 베트남 놀러 와봤는데 야 거기 살기 좋더라, 거기서 뭐 해먹을 거 많더라 네. 해서 오시는 분들 진짜 많고 저한테도 연락 진짜 많이 와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도 여기가 더 활성화되면 좋고 이 도시가 조금 더 부흥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저도 이런 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전문적인 제가 지식을 알 수 없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마사지 해보는 거 좋고 네. 식당 해보는 거 좋습니다 하는데 그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오류가 베트남 친구를 금방 사귀세요. 그 친구 명의로 개인 사업자 내서 하세요. 그리고 관광 비자로 거기서 일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공항 만나서 혼나는 거예요. 그렇지. 많이 혼나요. 사실 모르고 이 친구 하나 믿고 네. 진행을 했는데 이 친구의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친구는 모르죠. 사실 베트남 사실 그렇죠. 사람들. 네, 외국인 비자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 사업자 개인 사업자 이런 거 누구나 내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런 건 몰라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놀러 왔다가 네. 베트남 친구 한 명 사귀었어요. 네. 너무 믿음이 가는 것 같은 거야. 형 저 믿고 식당 이거 그렇지, 하면은 그렇지. 그래서 네. 야 그래 그럼 뭐 같이 해보자 해갖고 그럼 네 앞으로서 오케이. 다음 주 이거 내자. 냈어. 내는 것까지 오케이겠지. 네, 영업하는데 문제 없어요. 응.
근데 문제는 내가 문제잖아. 일하다가 잡히는 거예요. 나는 여권 뺏기고 이 사장, 사실은 이 사업자의 이 사업체의 실소유주인데 실사장도 아닌 거잖아요. 네. 베트남에서 보기에는. 네. 얘는 그냥 놀러 왔는데 네. 갑자기 이 가게를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당연히 타겟이 되는 거죠. 너 비자 뭘로 있어? 너 이 사업자가 뭘로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이 형은 외국인인데 갑자기 잡혀갔어요. 쫓겨나요. 이거 내 거네? 그렇지. 그렇지. 사람이 아무리 좋은 형 동생인데 그 상황이 되면 이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는 사실 나쁜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다고 네, 하더라도 아니었어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이 친구도 정상적인 서류가 맞아요.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없으니. 네. 이래서 여러분 진짜 잘 알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해갖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블랙리스트라 그러죠. 이게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알고 걸리는 게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생각보다 불법을 해서 블랙 오르지 않으세요. 맞아요. 무슨 도박장을 하거나 뭐 그런 거에서 블랙 오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개인 사업자에 차려놓고 하다가 잡혀서 블랙 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다가 나도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지내고 있는 와중에 나도 모르는 방법 때문에 나도 몰랐던 일 때문에 블랙리스트 되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게 제일 위험한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살러 왔어, 일하러 왔어, 사업하러 왔어. 근데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모르는 방법, 네. 잘못된 정보를 듣고 진행을 했다가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블랙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 방법이 다 이런 거네요. 네.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이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는 좀 거고. 비싸거든요. 왜냐면 노동 와서 받는데 거중 받는데 3개월 걸려요, 요새. 그렇죠. 그 3개월도 정도 걸리고. 품이 드는 거에 대한 비용이 드니까 어디 알아봐도 요새 비싸거든요, 전보다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아니면 시간 전략을 위해서 그렇게 네. 하셨다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 말 그대로 1,500불 정도 아끼겠다고 내가 블랙에 오를 위험을 감수할 그렇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블랙리스트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네. 상상하지 못할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나는 아유 그래? 그럼 나는 이제는 다낭 떠나서 한국 가야지 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죠? 네. 근데 나는 이미 여기 사업체도 있고 저 여기 내가 벌려놨는데. 벌려놨는데 네. 이미 그리고 돈도 벌고 있는데 네. 그러면 나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네. 시간과 금액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정말 무서운 거. 노동 비자를 받았는데 비자 회사가 유령 회사를 써서 받아준 거예요. 아, 내가 신청한 그러니까 노동허가증을 신청해서 네. 나는 정상적으로 받은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내가 알고 있던 회사에서 발급해 준 게 아니고 유령 회사였던 거예요. 얘네도 그걸 우리한테 장난을 치는 거네. 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비자 회사는 돈을 벌고 싶으니까 어디 아. 시골에다가 유령 회사를 차려요. 그리고 비자를 막 노동와서 4명, 5명 올려요. 그리고 나서 근데 법인인데 세금도 내고 보험도 내고 활동을 하고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유령 회사예요. 그럼 안 걸리면 자료가 없는 거네. 안 걸리면 그만이지만 어느 날 잡혔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비자 받는 분들은 다 블랙이에요.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네. 정상적으로 발급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비자에서는 보니 괜찮다 그래, 문제 없다 그래요. 팔면서 돈 받았으니까.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되네. 네. 이게 사실 그러면 왜냐면 발급 받을 때 비용도 들어갔을 거고 당연히 들어갔죠.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서 나는 나왔으니까 네. 이게 정상적인 건 줄 알고 지냈는데 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면 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아, 블랙 오릅니다. 이건 잡히면. 추방이 될 수도 네, 있잖아요. 추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식으로 진짜 올리면 위험한 3년 거예요. 추방까지 걸려요. 3년? 네, 그럼 3년 동안 베트남을 못 들어와요? 들어와요. 야, 이게 제일 위험한 거네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애초에 하지도 않고요.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돈 주고 비자 2년짜리 받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지내셨던 분들은 정보가 있어서 네. 이런 방법으로 낼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문제가 없이 지나가면은 정말 운이 좋은 거고 네. 이게 걸리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앞으로 베트남에서 생활하는데 아예 불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이게 제일 위험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대표님 어쨌든 그쪽에 업무를 하시잖아요. 법인이라든지 네. 뭐 사업자라든지 비자 같은 거. 네. 앞으로 제 여행객분들이나 네. 제 뭐 구독자분들이 네. 많이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첫 번째,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알아보세요. 시간과 발품을 많이 팔아서 내가 이걸 해도 되는지. 왜냐면은 저는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고객이 오셔서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라면 저는 당연히 해드려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걸 했는데 안 되는 것보다 속상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셨을 때 먼저 물어봐요. 사장님의 비전을 보고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걸 갖고 오시면 사실 소원은 처음에 말려요.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더 오히려 좀 노세요. 다낭에서 베트남에서 좀 놀면서 이렇게 시장 조사도 해보시고 동네를 좀 알아라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거는 사실 한 번 애둘러서 아, 사장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잘 들으셨죠, 여러분? 예를 들어 저를 통해서 대표님 만났어. 근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어때요? 일단 좀 노시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말을 안 아니, 하고 애둘러서 네. 한 방에 진행이 안 된 것 같아. 여러분들 그거는 여기서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요. 오실 때는요. 그래서 항상 여기도 전쟁터예요. 그쵸. 한국보다는 덜 치열한데 전쟁터니까 내 맞아요. 무기를 들고 와야 돼요. 맞아요. 무기가 저는 그래서 항상 한국에서 뭐 하셨는지를 꼭 여쭤봐요. 여기서 그래서 나 칼국수집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해요. 한국에서 뭐 하셨어요? 칼국수집 15년 했습니다. 하십시오. 그렇지.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맛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핸드폰 팔다가 네. 나 칼국수집 할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놀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렇지. 좀 더 여행도 다녀보시고 아니. 시장도 가서 하시고 맞아요. 아니 너무 막연하게 네. 그런 분들인 거예요. 네. 여기 지인이 있어. 네. 지인이 야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잘 될 거야. 네. 이 사람은 금전적인 여유도 있어. 그러니까 들어왔어. 네. 한 일주일 보름 놀아보고 나서 네. 괜찮은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막 이제 난 이미 시작했어 가게를. 막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그래서 막 준비를 했어. 그냥 근데 죽었어. 내 거야. 야 이 동네 이제 내가 다 접수할 거야 네. 했는데 까보니까 그리고 그때 제일 자주 만나는 게 이제 사기꾼들. 그렇지. 정말 인테리어 3억 들었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1억도 안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가게 계약했는데 네. 얼마에 했대? 월세가 이거 월세 이거 100만 원이나 할 것 같은데 뭐 300이요? 300이요? 근데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네. 또 말을 못해요. 왜? 못하죠. 야 너 이거 맞았어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 사람도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괜히 안 좋은 말 할 수 없으니까 참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이러고 싸우고 계세요. 막상 잡고. 그게 저희한테 소문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나죠. 진짜 많이 나요. 이 동네가 좁다 보니까 맞아요. 이 동네에서는 비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없어요. 제발 그런 문제로 그만 듣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러실 거고 저도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소문들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런 일 제발 당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맞잖아요. 맞아요. 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를 할 건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될 거 없이. 내 돈을 1억, 2억, 3억을 투자하는데 그거를 만난 지 한 달, 두 달 밖에 안 된 사람을 믿고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내가 뭘 할 때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가에게, 컨설팅은 컨설팅 전문가에게,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만나보시고 얘기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선택을 내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베트남 친구한테 네. 야 네가 다 해봐. 너 뭐 이런 거 안 되며. 그러면 이제 그 3억이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게 녹아 죽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야 이거 3억 들었다고요? 네. 마음에 상처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 또. 네. 네, 근데 우리만 아이고 정말이에요. 많잖아요. 진짜 많잖아요. 제발 여러분 저는 제 주변 지인분들이 오시면 사업적인 얘기보다 이걸 많이 했어요. 네. 물론 진짜 좋은 친구들 있고 너무 이쁜 친구들이 있어요. 오래 보라 그래요. 베트남 친구들하고 사귀기 위해서는 네. 오래 보라 그래요. 그 친구가 형님한테 대하는 게 사랑이 아닐 확률이 높다. 맞아요. 근데 이걸 사랑으로 착각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사업도 똑같잖아요. 맞아요. 내가 누군가 아는 사람이 생겼어요. 야, 형이 이런 거 돈이 있고 이런 걸 하고 싶어. 어때? 네가 해볼 수 있겠어? 제가 봤을 때 100이면 99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고 나서 다 된다 그래요. 다 그쵸? 된다 그래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알아가다 보면 사업자 되기 쉽고 인테리어 주변에 안 하는 애들 많잖아요. 네. 나중이 안 좋은 결과가 너무 많잖아요. 베트남의 문화 중에 하나. 내가 못해요. 근데 무조건 어디 소개를 해주면은요. 그렇지. 커미션이 번짬이라고 하죠. 이 나라 번쩍 무조건 다 된다 그래요. 아, 그 친구들은. 그러고 오면은 이제 한 달이 건너고 두 달이 건너고 세 달이가 건너면 가격이 2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80%씩만 붙어도. 1,000만 원 갖다 할 수 있는 게 2천만 원, 3천만 원이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네. 제발 여러분, 여행은 괜찮습니다. 여행은 지금 무비자 45일이기 때문에 45일 안에 여기서 즐기시는 거 너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를 보셔야 되는 분들은 뭐 여기를 좀 장기 치료하실 거나 네. 여기서 뭔가 하실 분들은 네. 꼭 보셔야 되고 꼭 신중하셔야 됩니다. 베트남 친구들도 이런 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저희도 많이 봤지만 네. 진짜 큰 문제는 한국 사람들한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네. 여기서 호의적으로 다가온다고 다 내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베트남 친구든 한국 분들이든 똑같아요. 진짜 신중하십시오. 얼마가 됐든지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정말 신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알아보셔야 되고 많이 알아보는 와중에 나는 진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면 그때 대표님 찾아가시면 돼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기 저희 홈페이지 링크 여기 하나만 올려. 알겠습니다.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네. 여기 홈페이지 링크랑 제가 카카오톡을 직접 연결할 수 있게 제가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물어보십시오. 오시기 위해서 비자를 물어보셔도 되고 편하게 물어보시면. 사업자를 물어보셔도 되고 정말 많이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왜냐면 저도 오셔서 제 구독자님이나 제 지인분들이 오셔서 자리 잡고 저랑 같이 오랫동안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 보니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그 외에 정말 깊게 들어가는 전문적인 지식, 법률 상담은 대표님 통하시면 됩니다. 다들 다낭에서 행복하시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진짜로 많은 정보들이 드린 것 같아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사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또 여기서 그냥 체결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 디테일한 거는 제가 여기 있는 카톡 여기로 문의 주시면 되고, 앞으로 제 구독자분들이나 네. 제 여행 오시는 분들이 뭔가 질문을 하시면 네. 좀 잘 좀, 네. 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앞으로도 많이 좀 잘 좀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 댓글 달아주십시오. 댓글 달려서 만약에 궁금한 게 또 생기면 또 나와 주실. 당연히 나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댓글 많이 달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대 베트남에서 체류 사업 실패하지 마시고 꼭 다들 성공하셔서 우리 다 같이 웃는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즐거운 감사합니다. 시간이었고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날게요. 네. 다낭 좋다낭.